오늘은 치매가 오기 전 걸음걸이에서부터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걸음걸이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 관절이 약해졌다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걸음걸이에 변화가 생기면 치매를 비롯한 뇌의 질환의 전조일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저 원래부터 걸음이 느렸다고 생각하기엔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강연 댓글을 살펴보면 자녀분들이 아버지 걸음이 갑자기 달라지셨는데 이것이 치매 초기 증상인가 고민된다라거나 어머니가 한번 갔다 온 길도 잘 기억 못 하시고 이상하게 걷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미국 신경학회 저널 등에서는 걸음걸이와 뇌의 기능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걷는 패턴이 달라지면 뇌의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면 치매 예방이나 진행 지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 댓글로 전해진 고민도 함께 나누며 도서나 논문에서 다룬 근거와 더불어 유명 철학자나 똑똑한 인물들의 명언까지 곁들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연예인 예시로 나이 든 분들, 이를테면 이순재 선생님이나 백일섭 선생님, 김영옥 선생님, 나문희 선생님, 김학철 선생님 등등이 걸음걸이와 관련해 어떤 주의를 기울이시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인간은 움직임 속에서 정신을 발견한다고 말했듯이 우리의 걸음걸이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의사들이 경고하는 치매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음걸이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느려진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증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노화로 인해 예전보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보폭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단순한 관절염이나 근력 약화가 아니라 뇌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걸음 스피드 감소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걸음을 옮길 때 뇌에서 계산하는 균형 감각이나 방향 감각이 흐려지면 무의식적으로 천천히 걷게 된다는 것이지요. 도서 뇌 노화 예방 ABC에서는 평소보다 20% 이상 걸음이 느려졌고 보행 리듬의 불균형이 나타난다면 치매 검사를 권장한다고 언급합니다. 댓글 중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길에서 머뭇거리며 걷고 보폭이 확 줄었다, 혹시 다리 관절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는 사연도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변하면 보통은 골관절 문제를 의심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례에서 뇌의 신경퇴행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연예인 중 백일섭 선생님은 무릎 수술을 하셨음에도 재활을 제대로 하면서 걸음이 꽤 유지되셨습니다. 만약 치매 전조로 걷기가 불편해진 것이라면 아무리 무릎을 치료해도 개선이 더디다는 차이가 있다네요. 둘 걸음이 흔들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든다. 보행 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양발 균형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바른 자세로 곧잘 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약간 기울어지거나 양발이 미묘하게 좌우 균형이 안 맞는다, 자주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린다 하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분은 단순히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증상 중에는 뇌의 손해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극 무대에 오르면서 늘 몸의 균형 감각을 점검하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불안정해도 공연 중에 크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자꾸 비틀거리는 느낌이 생기면 단순히 운동신경 문제인지 아니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균형 이상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논문 인지기능과 보행의 상관관계에서도 알츠하이머 전단계 환자들에게서 보행 흔들림이 통계적으로 많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발이 지면에 질질 끌리는 듯 걷는 경우라면 뇌의 변성이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검진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공자가 바른 걸음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는 건강한 마음과 인지 기능이 곧 바른 걸음에서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셋, 계단 오르내릴 때 주저하거나 오래 멈춰선다. 단순히 무릎이 아프면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가죠. 하지만 치매 전조 증상일 때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을 옮기지 못하거나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계단 몇 개 남았지? 를 확인하려고 두리번거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계단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인식 능력이 떨어져서 한 발 한 발을 옮길 때마다 머릿속 계산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댓글에서 아버지가 예전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시더니 요즘은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머뭇거린다. 혹시 치매가 오신 건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허리나 무릎 수술 이력 때문에 계단이 두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 기사들을 보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공간 지각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 뇌 기능 저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체의 움직임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한 것처럼 계단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너무 장기적으로 보인다면 가벼운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네, 걸으면서 주변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이는 단순히 시야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길을 걸을 때 옆에서 누가 불러도 반응이 한 박자 느리다거나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건너려 한다거나 앞에서 다가오는 장애물에 반응하지 못해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뇌가 주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배우 김영옥 선생님이 한 예능에서 연극 무대에서 상대 배우 움직임에 늦게 반응하면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걸으면서 동시에 주변을 살피고 반응하는 멀티태스킹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논문 인지 처리와 보행 간의 관계에서는 보행 중 주변 인식이 안 되는 것을 이중과제 수행 능력 저하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걸으면서도 충분히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사람을 알아보고 반응할 수 있지만 치매 전 단계에서는 걸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게 어려워져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해진다네요. 신문 기사에도 고령층 낙상의 원인은 다리 힘만이 아니라 뇌 인지 기능 저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섯, 목적지를 놓치거나 길을 잃고 우왕좌왕한다. 기억력과 인지력이 떨어지면 걸으면서 원래 가던 길을 갑자기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걷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집 근처 슈퍼를 갔다가 실종되거나 며칠 뒤에 엉뚱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이것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나문희 선생님께서 한 동네를 수십 년 살아도 치매가 오면 익숙한 길조차 낯설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치매 증상이 생기면 뇌에서 공간 정보와 목적지를 잇는 기능이 떨어져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방향을 잃은 영혼은 어디에도 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치매에 걸린 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합니다. 댓글을 보면 어머니가 갑자기 장을 보러 나갔다가 몇 분 뒤에 돌아오셔서 여기가 어디냐고 하시더라며 깜짝 놀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걸음걸이 자체는 여전히 하고 계시지만 이미 뇌 기능이 길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건망증과는 달리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음걸이 변화가 모두 치매를 의미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관절염, 허리디스크, 파킨슨병, 혹은 단순 신경통 등도 걸음걸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라졌는데 다른 기억력 저하나 성격 변화가 겹친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 실제로 초기 치매는 가벼운 보행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중심을 잃는 순간부터 인간은 표류한다고 했는데 뇌가 서서히 중심을 잃는 순간이 바로 걸음걸이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런 전조 증상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은 하나, 일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경과나 치매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시라고 권장합니다. 둘, 걸음걸이를 교정하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행 운동이나 재활 치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셋, 치매가 의심될 경우 약물 치료와 인지 재활 훈련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넷, 가족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버지 걸음이 요즘 이상해 정도로만 끝내지 말고 혹시 기억력도 달라졌나? 말투나 행동도 바뀌었나를 살펴봐야 하지요. 철학자 공자가 가족이 먼저 서로를 살피지 않으면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노년기의 치매는 결국 가족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예인 중 백일섭 선생님이 파킨슨병은 걸음걸이에 아주 잘 나타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몸이 경직돼서 발을 끌게 되거나 팔을 휘두르지 못하고 작은 보폭으로 걷게 되죠. 치매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뇌 기능이 저하되면 보행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김영옥 선생님은 건강할 때 걷기 습관을 들여놓아야 한다. 걸을 때도 주변을 잘 인식하고 내가 정확히 어디를 향하는지 의식해 보는 게 뇌에 좋다고 조언하기도 했지요. 의학 기사에서 인지 전문의들도 멍하니 걷지 말고 의식적으로 다리 근육과 주변 환경을 살피며 걷는 것만으로도 뇌 운동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걸음걸이만 잘 관리해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실제로 조깅이나 파워워킹 같은 유산소 운동이 뇌의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노화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요.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식사 후 꼭 산책을 하며 주변 풍경을 눈에 담고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느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습관 같아 보여도 이는 치매 예방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걸음걸이에 나타나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팁이 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측정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 집 복도나 마당에서 10걸음 정도 평소처럼 걸어보게 한 뒤 그 걸음 속도와 보폭을 살펴봅니다. 둘, 각 발이 지면에 닿는 리듬이 일정한지 확인합니다. 셋, 뒤로 돌아올 때 걸음 속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방향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지 본다는 거지요. 도서집에서 하는 간단 보행 테스트에서도 이런 관찰법이 초기 치매나 파킨슨 등을 미리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합니다. 댓글 중 아버지는 걸음이 느려졌는데 집에서 테스트했더니 방향을 바꿀 때 발이 꼬이고 헤매시더라. 병원 갔더니 경도인지 장애 판정이 나왔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에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해 진행을 늦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도 일찍 알면 대처할 시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이 인간은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건 어쩔 수 없는 노화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노화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관절 문제인지 뇌 문제인지 구분하려면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 중 상당수가 무릎이 안 좋다, 허리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뇌 문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철학자 공자가 자기 병을 자기가 모르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미리 확인하는 수고가 결국 큰 고통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치매로 인해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분들 중에는 방향 감각만 잃은 게 아니라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의심도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중기 이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 앞에서 한참 서 있거나 집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까먹고 몇십 분 동안 서성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족이나 주변에게 너희가 문을 바꿔놓은 거 아니냐며 의심을 표출하는 시기지요. 댓글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사람들을 의심하고 낯선 길을 보고 겁먹으면서도 화만 낸다, 혹시 치매인가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와 뇌 신경퇴행이 맞물려 진행되는 가능성이 높으니 조속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선의 가족이 치매라면에서도 걸음걸이가 변화했는데 성격까지 바뀌는 경우 이미 뇌 전두엽이나 측두엽에 이상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에 따라 어느 영역이 먼저 퇴화하는지가 달라 치매 증상이 다양하지만 보행 변화를 초기에 주목하는 게 조기 발견의 길이라고 의사들은 조언합니다. 철학자 몽테뉴가 움직임은 진실을 감추지 않는다고 했듯 우리의 움직임이야말로 내면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치매 오기 전 걸음걸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예전보다 지나치게 느리고 보폭이 좁아졌다. 둘, 걸음이 흔들리며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하다. 셋, 계단에서 주저하며 오래 멈춰선다. 넷, 걸으면서 주변 인식이 떨어지고 비틀거린다. 다섯, 목적지를 잊고 길을 잃는 경우가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데
최근 기억력이나 성격 변화가 감지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과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들은 하나, 꾸준한 걷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걷기를 통해 다리 근육을 유지하면 뇌에도 좋은 자극이 간다고 합니다. 둘, 무작정 걷기보다 주변 풍경을 살피고 머릿속으로 노래 가사를 떠올리거나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서 이중 과제를 하는 게 인지 자극에 좋답니다. 셋, 만약 걷기에 이상을 느끼면 정형외과나 신경과 모두 방문해 진단받아야 합니다. 혹여 골반이나 무릎 문제인지 아니면 뇌 문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지요. 넷, 치매가 의심되면 경도인지 장애 단계라도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인지 훈련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연예인 김영옥 선생님은 나는 등산 같은 격한 운동이 어려울 땐 천천히 골목길을 누비며 머리로 계산놀이나 암산을 하면서 걷는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판단력이 늦게 떨어지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인간은 움직임 속에서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움직인다고 말했듯이 걷기는 뇌와 몸을 동시에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 중에는 어머니가 한 번 길을 잃고 돌아오신 뒤로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동행해서 함께 걸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스스로 바깥 활동을 자꾸 회피하면 뇌 자극이 줄어들어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걸으면서 중간중간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보게 독려하면 뇌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혹시 걸음걸이만 잘 봐서는 안 된다. 다른 증상도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치매는 성격 변화, 기억력 저하, 언어 표현력 감퇴 등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로 다루는 건 걸음걸이가 특히 눈에 잘 띄면서도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은 예전부터 무릎이 나쁘셨으니 당연히 보폭이 좁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뇌기능 저하가 숨어 있다면 빨리 알아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치매라는 질환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초기에 대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치료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인식이 늦어질수록 구원도 늦어진다고 했듯 조기 발견이 관건입니다. 걸음걸이에 작은 이상이 느껴진다면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인지훈련이나 운동요법을 병행하신다면 상당 부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아버지가 걸음에서 이상을 느껴 병원 갔더니 다행히 경도인지 장애 단계라 약물과 재활치료로 지금은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사례를 남기셨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다 치매면 노인은 전부 치매 아니냐라고 농담처럼 말하십니다. 물론 모든 노화 현상이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치매 초기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어르신이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너무 달라졌다. 보행 중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목적지를 잊고 헤맨다 같은 징후가 있다면 가볍게라도 뇌 검사를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걸음걸이 변화만큼이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게 말이나 행동의 속도, 기억력의 질적 변화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곧잘 하던 집안일이나 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 또한 치매 전조일 수 있습니다. 김영옥 선생님이 가족들과 지낼 때 작은 차이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어르신이 요즘 반찬간 맞추기에 매번 실패하신다거나 다 만든 줄 알았는데 가스불을 꺼놓고 재료만 놔뒀다. 같은 사소한 일이 반복되면 병원에 모시고 가보셔야겠지요. 더불어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모두가 절망해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인지 훈련을 열심히 하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뇌 활성화를 유지해 오래도록 증상을 막아낸 사례가 많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했듯이 꾸준한 뇌 자극과 운동 습관이 쌓이면 퇴행 속도를 늦추는 힘이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걸음걸이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서 걷기와 뇌 건강에서도 매일 30분 이상 빠른 걸음을 하면
인지 능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꼭 빨리 걸을 필요는 없어도 의식적으로 리듬감 있게 보폭을 넓히고 몸을 살짝 흔들면서 팔을 흔들어주면 뇌의 자극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길을 가며 바닥만 보지 말고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살피면서 머리를 쓰면 더 좋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뇌와 몸을 동시에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걸음걸이가 갑자기 변할 확률도 낮아지고 변화가 있어도 스스로 감지하기 쉽습니다. 댓글 중에 저는 아버지가 치매 검사 받기를 거부하시는데 어떡하나요? 라는 안타까운 호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변에서 살짝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가족들이 함께 설득해야 합니다. 치매 검사 자체가 크게 복잡하거나 고통스러운 검사는 아니라고 하니 편하게 가서 확인하면 된다고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중요하겠지요. 배우 나문희 선생님도 부모님께서 예전에 치매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 무조건 검사 받으러 가자고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그냥 한번 뇌 건강 체크 겸 다녀오자고 설득해 성공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걸음걸이 변화가 모두 치매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지나 성격 변화가 겹친다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철학자 공자가 말했듯 큰 도둑은 작은 문으로 들어온다고.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도 걸음걸이 변화라는 작은 문으로 고개를 들이밀 수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관심 갖고 대처한다면 진행을 한참 늦출 수 있다는 의학 보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요새 걷는 모양이 좀 이상해졌네, 식사 도중에 깜빡깜빡하시네, 표정이나 말투도 달라졌네 싶은 분이 계시다면 너무 미뤄두지 마시고 점검을 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강요하면 거부감이 생기니 적당히 유도해서 신경과나 치매센터에서 검진을 받아보게 하는 겁니다. 도서 늦기 전에 치매 잡기에서도 초기에 발견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한 환자들이 비교적 밝게 지내는 사례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 법이니 내 걸음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혹은 가족이 보기에도 왜 저렇게 좁게 걷지? 속도가 확 줄었지? 자꾸 휘청이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한 번쯤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에도 걸음이 느려질 수 있긴 하지만 치매 전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걸음걸이라는 건 소중한 단서입니다. 철학자 소로가 매일 걸음 속에서 내 마음을 발견한다고 한 것처럼 걸음이 단순히 신체적 이동만 뜻하는 게 아니라 뇌와 정신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에 작은 얼룩이 비치면 혹시 내 뇌나 마음에도 뭔가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살펴볼 때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러분께서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사랑하는 분들의 걸음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길게 드렸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걸음걸이 변화이며 그걸 조기에 발견하면 대응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최근 어머니 걸음이 부쩍 느려졌다, 아버지 걸음이 흔들린다, 혹은 길을 잃고 계단에서 오래 서 계신다 등의 징후가 있다면 그것이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니니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조기 발견이 치매 대체의 핵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식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면 더 큰 절망이 온다. 치매라는 병이 무서운 이유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걸음걸이에서부터 신호를 포착해 미리 대비하신다면 여러모로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항상 몸과 마음을 살피는 지혜로운 습관을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